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파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날짜 13일자로 정말 살벌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그냥 눈앞이 아득해질 정도죠. 이거 정말 이러다가 골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번뜩 들 정도인데요. 지금 그동안 사방에서 들려왔던 내용들이 거의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공식적으로 중앙은행이 공지하고 있는 데이터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서 차라리 그동안 떠들었던 내용들이 그냥 반감이라도 되었으면 얼마나 다행이었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특히 금융시장 동향이 상당히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13일 발표한 한국은행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정책 모기지론 포함 6조 9천억이 증가를 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는 지표라 볼 수 있죠. 지금 가계부채 증가세가 거의 슈퍼소닉, 빛의 속도로 그 증가폭이 무섭게 내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허들이라도 그 앞에 몇 개 세워놓았다면 이렇게까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았을 텐데요. 잔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하게 된 거죠. 이런 조짐은 이미 4월부터 슬슬 몸을 풀기 시작하다가 출발선에서 땅 소리와 함께 뛰기 시작했는데 4월 2조 3천억, 그리고 5월 4조 2천억, 6월 5조 8천억, 7월 5조 9천억, 8월 6조 9천억까지. 이거 뭐 무슨 우리나라가 천조국이야?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라는 의미에서 천조국이 아니라 매달 조 단위가 넘는 부채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그냥 우습게 조 단위의 부채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정말 앉아있는 자리가 가시방석이 될 정도죠. 이러다 그냥 골로 가는 거 아닌가. 살짝 바람만 불어도 그냥 그렇게 허접하게 쌓인 빚들은 한 번에 개인 파산이 시작되기만 하면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이거 완전히 민들레 홀씨야. 후 하고 불면 사방으로 꽃이들이 흩어지잖아. 솔직히 새 집 샀다고 거들먹거리는 그 이면에는 이렇게 한 번에 훅 하고 불어닥칠 수 있는 개인 금융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냥 그 집은 홀씨처럼 날아가는 거죠. 홀씨는 다시 그렇게 날아간 자리에서 싹을 틔우기라도 하지. 집이 날아가 버리면 이건 회복 불능 상태.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8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심상치 않고요. 2021년 만에 가장 큰 폭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바로 주담대 대출이 중심에 있었고요. 8월 은행 주담대는 주택구입 관련 수요가 지속이 되면서 7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경기가 올해 상반기 시즌에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서 상당히 장밋빛 시즌을 보내고 있다가 살짝 반등이라는 조짐이 오려다가 된서리를 맞고 있는 형편이죠. 이게 그냥 착시 효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훈풍을 기대하고 대출을 땡기고 보자라는 기대 심리가 대출 수요의 폭증을 불러일으켰고요. 이거 죄다 신규 분양 쪽 자금으로 흘러갔을 거고 초반 금매를 잡기 위해서 투입된 자금일 텐데 하반기 금리 인상 여부는 거의 확정적이고 이자 계산기 두드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 후폭풍 5억 정도 땡기고 4% 이자로 30년을 거치한다고 가정하면 이거 5억 빌리고 거의 3억에 가까운 3억 8천 선의 이자를 물어야 할 정도입니다. 설상가상 이게 변동금리에 물려 있으면 거의 집에 깔려서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죠. 지금 전세 시장도 불안정해서 전세가가 오르는 조짐을 보이는데 당연히 전세 수요가 붙질 못하겠죠. 그동안 금매로 나온 전세가 가격 수위가 있었는데 누가 목까지 차오른 전세 물고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그냥 월세 살고 말지. 그리고 그렇게 착했던 전세 대출 금리도 오르기 시작하고 전세가 살짝 오르는 거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리 오르고 집주인들 보증금 올려받으려 혈안이 돼 있는데 자기들도 어렵거든. 역전세도 걱정이 되고 이 판에 뭐 세입자 안전하게 돌려보내고 손실 막아보자고 전세를 매도로 돌리고 있어요. 전세 공급이 부족하게 될 텐데 이 시국에 전세 수요가 붙을 이유가 없잖아. 결국 전세자금 대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지금 한국은행 오늘 발표한 게 심각한 건 이게 단지 은행만 포함된 게 아니란 거죠. 전 금융권 통틀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얘기고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 2천억이 증가한 상태인 걸 알 수 있죠. 일단 제2금융권은 부동산 PF라는 연결고리가 있으니 주담대 부분은 기존 시중은행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신용대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히 주담대 금리 억지로 찍어 눌렀으니까 이자로 후달리지 않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찾았던 거고, 당연하게 주담대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갈수록 태산인 건 기업 대출 잔액도 8조 2천억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업 투자 자금으로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 판로가 됐다면 모를까. 지금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요. 9월 들어서도 마이너스 1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건데, 이렇게 은행에서 빠져나간 돈이 기업 실적에선 빵꾸가 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그냥 아찔한 함수 관계인 것으로 보이고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금융위원회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로 목을 치기 시작했죠. 그냥 얘네들부터 정리 수순에 들어간 건데 엄청난 자격 요건 강화를 들고 나와서 상당히 후퇴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폭증하고 있는 주담대의 중심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자리를 틀고 있었다는 건데, 위기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충분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수요층에게만 집중하자는 입장인데, 이런 요건 맞추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그리고 반백년, 50년 주담대 역시도 40년으로 제한이 됐고요.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있는 대출 상품들은 그냥 정리 수순으로 간다 봐야죠.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당연히 집을 살려는 사람들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수 관망세, 한국부동산원에서도 89.0으로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누가 이 시국에 집을 사려 하며, 누가 이 시국에 집값이 올라간다고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상승장을 외치는 소리는 그냥 스티브 잡소리라고 보면 됩니다. 애플은 눈으로 보기에 빨갛고 예쁘지만 이게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 그냥 갈변하게 되죠. 시장 기대 심리라는 게 이런 식으로 매수세에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면 바로 거래량이 모든 걸 보여주죠. 지금 6월, 7월, 8월, 9월 거래량 보세요. 이거 지금 집이 회전할 수 있는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수치거든. 3,000건 거래를 가지고 집값이 반등을 한다고요? 2020년 거래량을 보면 지금이 얼마나 초라한 지표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대부분 5,000건, 6,000건, 그리고 15,000건에 육박한 적도 있고요. 이게 정상적인 집의 회전율이죠. 근데 딸랑 3,000건 선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서울 권역 전체의 거래량은 하반기 집값이 얼마나 골로 갈 수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실거래 지표도 이걸 고스란히 담고 있잖아요. 도곡 렉슬 고점 41억 대비 40평대 35개 시세를 찍고 있습니다. 많이 꺾인 시세 보이고 있고요. 참 올라서기 힘든 상황이죠. 파크리오 고점 25억 대비 30평대 19억의 시세까지 내려와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여기도 지금 많이 꺾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헬리오시티 계속되는 20억 거래로 상당히 고무가 되어 있어 보이는데, 고점 23억 대비 30평대 20억 6천까지 거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리까리한 게, 헬리오시티 매물로 나온 가격은 18억 선. 물론 저층이 섞여 있습니다만 매물로 나온 물건이 너무 많아. 1065건이나 되죠. 지금 신나게 오르고 있는 무지개 궤도 열차가 상승 모드인데 그냥 거기서 내리겠다고? 더군다나 흑비 내리고 있는 이 와중에 이거 더 이상 가격 추세가 오름세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집주인들 스스로 그냥 결정의 깃발을 꽂은 것으로 보이죠. 팔고 나가겠다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 고점 15억 대비 9억 5천까지 떨어지는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폭락 거래죠.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그리고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고점 14억 대비 30평대 10억 9천 선의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는 지난 7월 이후로 거래가 올라오고 있질 않고 있고요. 거의 10억 박스권 안에 갇혀 있네요. 동작구 상도 레미안 3차 역시 30평대 고점 15억 대비 11억 선상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마포 쪽 도화현대 1차 30평대 고점 13억 대비 10억 선상까지 내려와 있네요. 이렇게 지금 집값 자체가 금융권의 가계대출 위기와 함께 부채에 물려있는 수요들이 금리 변동과 함께 고금리라는 타격을 입기 시작하면 그냥 하반기 집값은 갑작스런 낙폭을 보이면서 흔들릴 가능성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전혀 금리 인하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 없고 할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엄청난 시련의 고통이 집을 막무가내로 물고 들어간 분들에게는 시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타이밍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한국은행의 살벌한 소식 오늘 날짜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이걸 직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냉정한 데이터죠. 자칫 큰 위기에 물릴 수 있는 리스크,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도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